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오늘은 5강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열, 데이터를 관리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배열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배열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고요. 배열의 문법, 자바에서 어떻게 배열을 표기를 하는지 문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다음에 변수와 같이 이해하는 배열의 메모리 구조, 배열은 어떻게 메모리를 이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레퍼런스의 이해,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레퍼런스의 이해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 배열이 다차원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지만 요즘은 데이터베이스 DB가 발전을 해서 그렇게 많이 쓰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차원 배열이라는 것에 대해서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열이란 것에 대해서 먼저 배열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이란 하나의 데이터만 가지고 있던 변수, 요술 주머니라고 그랬죠. 요술 주머니 무엇이든지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변수와 달리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요술 주머니라고 했습니다. 즉, 요술 주머니 하나에 지금까지 변수란 거는 요술 주머니 하나에 데이터 하나만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열이란 거는 배열 변수 하나에 데이터가 여러 개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배열이라고 합니다. 자, 즉 여러 개의 변수 요술 주머니를 모아놓은 또 하나의 요술 주머니라고 생각하면 쉽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변수는 이렇게 요술 주머니 하나에 숫자, 문자, 문자열, 클래스 등 이렇게 하나씩을 담았습니다. 자, 하지만 배열 변수 하나에 이렇게 변수가 여러 개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열의 문법인데요. 배열의 문법은 아주 쉽습니다. 변수 선언과 거의 비슷하며 여러 개의 데이터가 모여 있어 중괄호를 이용한다. 배열의 크기는 최초에 한 번 설정되면 변경이 불가하다. 자, 나오는데 여기서 변수의 선언과 거의 비슷합니다. 좀 이따 밑에서 이제 볼 텐데요. 변수의 선언과 배열의 선언은 거의 비슷하고, 자, 요게 좀 중요해요. 배열의 크기 최초에 한 번 설정되면 변경이 불가하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보시면 이게 배열인데요. 배열인데 이 배열 안에 이렇게 배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건 배열의 크기가 6이라는 숫자를 나타냅니다. 이게 배열의 크기예요. 데이터가 몇 개 들어있는지. 그죠? 이렇게 3개만 들어있는 배열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면 그 배열의 크기는 3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배열의 크기가 최초에 한번 설정이 되면 나중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즉, 최초의 배열 변수를 만들 때 그 배열의 크기를 3으로 설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괄호로 한다고 했죠. 데이터 하나, 콤마, 데이터 둘, 콤마, 데이터 셋. 이렇게 해서 배열을 만들면 얘는 계속해서 크기가 3인 겁니다. 3을 예를 들어서 5로 변경하고 싶다. 이런 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알아볼게요. 변수 선언과 배열 선언, 이렇게 두 가지 알아볼 텐데요. 자, 변수 선언은 먼저 타입이 나오죠. 타입이 나오고 변수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할당 연산자를 위해서 우측에 데이터 값을 넣어주고 데이터 값이 이렇게 할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배열 선언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배열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타입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 다 인트 정수형이죠. 그죠? 그래서 인트 배열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배열을 만들겠다고 할 때는 이렇게 대괄호를 써줍니다. 이 대괄호가 붙어 있으면 얘는 배열이구나. 변수에는 배열이 없어요. 변수에는 대괄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괄호가 있으면 변수를 만드는 타입이구나. 그리고 여기 뒤에는 배열의 변수명을 써줍니다. 이렇게. 자, 다음에 이 배열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배열 안에 데이터 값을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하고요. 중괄호 이용하고 여기를 콤마로 찍어서 데이터를 이렇게 차곡차곡 넣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10을 넣어줬고요. 20을 넣어줬고 30 넣어줬고 40 넣어줬고 50 넣어줬습니다. 즉 배열의 크기 5입니다. 이거는 처음 만들 때가 어느 시점이냐면 바로 요 시점이에요. 배열의 변수를 처음에 선언하고 초기화할 때 여기까지가 선언부고요. 그 다음에 최초 여기를 초기화한다고 그랬고 데이터를 초기화한다고 해서 변수를 초기화한다고 해서 여기를 초기화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선언 부분, 여기 초기화 부분. 자, 그래서 이때 초기화할 때 최초에 한번 5라는 값으로 크기를 5라는 값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IARR 배열 변수의 크기는 영원히 5인 것입니다. 자,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몇 가지 더 알아볼게요. 중요한 거. 자, 이 배열은 크기를 갖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크기를 갖고 인덱스란 것을 갖습니다. 인덱스가 뭐냐면 순서예요, 순서. 그래서 인덱스는 0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입니다. 자, 그래서 인덱스 0의 값은 10이고요. 인덱스 1의 값은 20, 인덱스 2의 값은 30, 인덱스 3의 값은 40, 인덱스 4의 값은 5입니다. 자, 그래서 배열의 크기는 5고 인덱스는 0서부터 시작해서 4까지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예제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 많아요. 마지막 이 배열의 마지막 인덱스를 구하라. 그러면 배열의 크기를 먼저 크기를 알면 인덱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배열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 5죠. 5에서 항상 마이너스 1을 하면, 왜 마이너스 1을 하면 0서부터 시작하니까 마이너스 1을 하면 이 값이 바로 마지막 인덱스, 맨 끝에 있는 인덱스, 요 인덱스의 그 값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배열 선언하는 방법, 요 문법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배열 선언하는 방법 두 번째 방식이 있어요. 자, 두 번째 방식은 아까와 달리 이제 타입을 정하고 대괄호를 이용해서 배열이라고 선언을 해주는 것까지 똑같아요. 배열 변수 선언해주고. 자, 여기 선언부까지 똑같은데 초기화할 때 new라는 생성자를 이용합니다. new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new 한 다음에 int 타입에, 자, 여기 5는 값이 아니라 이거는 방의 크기예요. 방의 크기. 이 배열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배열의 크기만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배열을 아까는 중괄호를 이용해서 값을 10, 20, 30, 40 뭐 이렇게 해서 중괄호를 이용해서 값을 넣었죠. 이렇게 값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방만, 일단 방의 크기만 정해놓는 거예요. 5개. 즉 5개의 방의 크기, 데이터는 아직 안 들어갔고 5개의 방의 크기만 이렇게 정해줍니다. 다음에 하나씩 int 0번째 인덱스입니다. 0번째 인덱스에 10을 할당을 해준 거고요. 이렇게 인덱스 1번째에다가 20이라는 수를 할당해 준 거고요. 인덱스 2에다가 30이라는 숫자, 인덱스 4에다가 50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할당 연산자를 이용해서 할당을 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열을 선언하는 방식 두 가지, 이렇게 처음에 값을 바로 입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배열의 크기를 지정하고 나중에 하나씩 인덱스마다 값을 따로따로 넣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배열 선언하는 방법 잠깐 이클립스에서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니까 금방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패키지를 만들겠습니다. 테스트 ex라고 하고요. 자, 클래스를 만드는데 메인 클래스라고 그냥 할게요. 자, 패키지 com.java.ex라고 하겠습니다. 자, JVM이 먼저 찾는 메인 메소드 만들어 주고요. 자, int형 배열 만들겠습니다. IARR 변수명을 이렇게 정했고요. 처음에 만드는 방식, 여기다가 10, 20, 30, 40, 50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sysout에서 이래서 배열 IARR에 뭘로 한번 출력해 볼까요?
자, 세 번째 3을 가는 3 인덱스 값을 3이면 0, 1, 2, 3, 40이 출력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40이 출력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인덱스가 0서부터 시작해서 0, 1, 2, 3, 4죠. 만약에 여기다가 나는 인덱스가 1서부터 시작한 줄 알고 1, 2, 3, 4, 5를 했어요. 올라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이런 예외가 발생합니다. Array index out of bound inception이라고 해서 다섯 번째 인덱스는 사실 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에러를 예외를 던질 수가 인셉션이 난다고 하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 또 다른 방식이 있죠. 자, int형 배열을 선언하겠습니다. 자, 선언하는데 이번엔 new를 이용해서 int 방의 개수 3개만 만들겠습니다. 자, 이거는 배열을 선언을 하고 배열의 크기만 지정을 한 거죠. 그 다음에 j 하나씩 자, 0번째 인덱스에는 1을 넣어줄게요. j 1번째 인덱스에는 2를 넣어주겠습니다. 0 넣어줄까요? 그냥 인덱스 똑같은 숫자 한번 넣어볼게요. 그다가는 2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크기가 3이니까 이렇게 인덱스 2까지 존재하는 걸 넣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sys out에서 JR에 인덱스 1번째 거 한번 출력했습니다. 인덱스 1은 1이 들어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1이 출력이 될 수 있겠죠. 자, 간단하게 이렇게 배열을 선언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 이렇게 선언하고 초기화할 때 바로 값을 넣는 방식, 또는 선언하고 나서 방의 크기만 정해놓고 배열의 크기만 정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값을 넣는 방식, 두 가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자, 배열 변수와 같이 이해하는 배열의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잘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지난 시간과 연관지어서 쭉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변수를 우리가 배웠어요. 변수는 값을 저장할 때 메모리 구조가 어떻게 된다고 그러냐면, 자, 메모리가 이렇게 해서 방이 있어요. 자, 이렇게 메모리가 나눠져 있습니다. 찍찍. 자, 이렇게 방이 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int i는 자 10이라고 이렇게 코딩을 했어요. 우리가 i라는 변수를 만들고 10을 집어넣으면 이 10이 이렇게 해서 i 주문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자, int는 4바이트니까 4칸,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4칸을 차지합니다. 여기에 요 메모리에 10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게 기초 자료형을 가지고 변수를 만들 때 우리가 메모리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객체 자료형이 있다고 그랬죠. 객체 자료형은 이렇게 메모리 구조에 직접 들어간 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주소값이 들어간다고 배웠습니다. 주소값. 그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스트링을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문자열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스트링 s에 a, b, c라는 문자열이 들어있다고 하면 a, b, c가 여기에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에는 주소값만 들어가고 실제로 다른 곳에 있는 메모리에 a, b, c가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요 ABC가 들어있는 메모리의 주소값만 여기 S라고 하는 변수명에 이렇게 담겨져 있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기초 자료형과
객체 자료형의 메모리를 이루는 구조와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배열은 어떻게 되느냐? 그죠? 배열도 알아볼게요. 자, 배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판단해서 이쪽 객체 자료형처럼 주속 값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IARR이라는 배열 변수가 만들었어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IARR이다. 그죠? 여기 메모리가 IARR이다. 그럼 여기에 이제 배열인데 배열 10이 있고 20이 있고 30이 있네요. 요 10과 20과 30이 요게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0 여기 있어요. 메모리상에 다른 곳에 다른 메모리상에 이렇게 있어요. 또 20도 다른 곳에 이렇게 있어요. 자, 30도 다른 곳에 있어요. 요 값들이 각각 존재하는 메모리 주속 값들이 있습니다. 그 주속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주속 값만 배열도 마찬가지로 그죠? 메모리에 IARR 요술 주머니가 만들어지고 IARR 요술 주머니 안에는 배열을 구성하는 데이터의 주속 값이 들어있다. 여기 나오네요. 즉 배열 주머니에 기초 자료형 변수와 달리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다. 즉 데이터는 들어있지 않고 뭐만 주속 값만 들어있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퍼런스에 의해 아까 메모리 구조하고 약간 연관지어진 얘기입니다. 자, 배열은 배열을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들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주소값을 레퍼런스라고 합니다. 뭔가 가리키고 있다고 해서 뭔가 참조를 하고 있다고 해서 다시 돌아가서 여기 이런 거 가리키고 있죠.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뭔가 참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레퍼런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소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만약 동일한 주소값을 가지고 있다면 같은 데이터를 가리키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죠? 즉 동일한 주소값, 레퍼런스 주소가 같아요. 그러면 같은 데이터를 두 개에서 같이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RR이라는 여기에 변수가 이렇게 메모리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주소값하고 여기에 또 옆에 또 다른 변수, 그 배열 변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가리키는 주소값하고 얘가 가리키는 주소값이 같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같은 데이터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소값이 같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보면 IARR1이라는 변수 배열 변수에 10, 20, 30, 40, 50이 담겨져 있습니다. IARR2에 IARR1을 담았어요. 그럼 여기에 주소값이 있는 거죠. 그 주소값을 IARR2에 그대로 또 담은 거예요. 즉, 한 군데에 어떤 배열의 데이터에 이렇게 주소값이 있는데 얘를 동시에 같이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누구 ARR1하고 ARR2라는 배열 변수가 두 변수가 한 데이터를 같이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즉 똑같은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i가 0서부터 IARR 1번의 랭스 크기입니다. 이게 크기를 구하는 겁니다. 크기가 5겠죠. 5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 i가 돌면서 찍어요. 그래서 1번 배열의 인덱스 0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값을 찍어봅니다. 그러면 10이 나오고요.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할당을 했으니까 두 번째 배열의 인덱스 0도 이렇게 똑같이 10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인덱스 20, 두 번째 인덱스 30, 세 번째 인덱스 40, 다섯 번째 인덱스 50으로 이렇게 똑같은 동일한 값을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IARR2에다가 0번째 인덱스에다 100을 더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딱 생각을 했을 때 IARR1에 0번째 인덱스에는 무슨 값이 들어있을까요? 처음에 IARR1의 값이 0번째 인덱스에 10입니다. 근데 그거를 IARR2에다가 같이 할당을 했어요. 즉 이제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두 번째 배열의 0번째 인덱스를 기존의 10에서 100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IARR 첫 번째 0번째 인덱스도
어떻게? 0으로 바뀝니다. 왜?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각자 이렇게 데이터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바뀐다고 해서 얘가 바뀌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레퍼런스로 이렇게 어떤 한 것을 같이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데이터를, 여기 있는 변수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바꿔버리면 여기 있는 변수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볼 때도 바뀌어져 있는 값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IARR 1번째 200으로 바꿨고요. 다 10단위에서 100단위로 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다 바꾸고 나서 이제 또 찍어보는 거예요. IARR 1번, IARR 2번을 해서 배열 다 찍어보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동일하게 똑같이 내가 바꾼 거는 두 번째 배열만 바꿨지만, 배열의 값만 바꿨지만 어떻게 첫 번째 배열의 값도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처음 생소하게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은 다시 한번 동영상을 리와인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들으시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요거를 잘 이해를 못하면 나중에 좀 어려운 과정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막 꼬이고 내가 예상했던 데이터대로 안 나오고 데이터가 이상하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혼동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레퍼런스, 그죠? 값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값을 어디를 가리키고 있다. 값은 어디 다른 곳에 있는데 그 다른 곳에 있는 주소 값을 가지고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한 군데서 변경을 해버리면 이 값을 가리키고 있는 다른 변수의 값도 당연히 바뀌게 된다는 거 꼭 명심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림으로 한번 요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배열 IARR 1번이 주소값을 갖고 있죠. 어떤 주소값? 10이란 데이터, 20이란 데이터, 30이란 데이터, 40이란 데이터, 50이란 데이터가 있는 다른 곳의 메모리 주소값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이 IARR2도 똑같이 주소값을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IARR2를 이용해서 인덱스를 이용해서 값을 바꿔버리면 마찬가지로 IARR1의 값도 변경된다는 거. 왜? 동일한 값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변경된 거죠. 자, 명심해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자, 배열 예제를 한번 해볼 텐데요. 배열을 이용하여 학생들 영희, 철수, 길동, 영수, 말자의 키를 입력하고 평균치를 구해보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5-4 두 번째 예제네요. 자, 델리트. (5-4) 자, 먼저 배열을 하는데, 자, 여기 이제 타입이 스트링 타입입니다. 우리가 문자 하나하나 문자 나올 때는 캐릭터 타입을 이렇게 썼었죠. 그래서 C는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C 이렇게 해줬는데, 얘는 문자 하나씩밖에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자 하나씩 말고 문자를 여러 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트링이라는 객체 타입을 우리가 쓰면 됩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나타내는 타입 쓰는데 배열을 쓰겠다. 그래서 IARR name이라고 변수명을 정하고요. 여기는 영희, 철수, 길동, 영수, 말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IARR int 5라고 있죠. 그죠? 자, name이라는 요 문자에는 영희, 철수, 길동, 영수, 말자 들어가 있고 IARR에는 그 방의 크기만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토탈 키값, 그 다음에 가장 맥스 인덱스, 그 다음에 작은 값, 가장 작은 값 인덱스 이렇게 변수를 하나씩 만들어 놨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스캐너를 이용해서 스캐너 변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기 위해서 이런 구문을 하나 만들어 놓고 스캐너라는 변수 만들어 놨습니다. 자, 포문을 이용해서 i는 0서부터 IARR이 뭐냐면 방 5개짜리 배열이네요. 다가 이렇게 IARR 크기만큼 포문이 돕니다. 포문이 돌면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보면 system.out.print
해갖고 IARR name 요 배열은 여기죠. 그래서 첫 번째 0번째 인덱스 0이 키를 입력하세요. IARR name을 돌면서 하나씩 영희, 철수, 길동, 영수, 말자를 이렇게 돌면서 한 사람씩 키를 입력을 받고요. 그 다음에 그 받은 것을 IARR 방만 만들어 놓은 거죠. 거기다 하나씩 값을 넣는 겁니다. 지금 배열 두 개 나온 거 보이시죠? IARR name, IARR입니다. 그래서 이름하고 키는 사용자가 입력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방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total weight는 토탈 레이트는 요 사람들 입력할 때마다 IARR 인덱스, i번째 인덱스의 값을 계속해서 더 넣어서 전체 학생 영희, 철수, 길동, 영수, 말자의 키를 다 이렇게 토탈 헤이트에 담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학생의 키를 다 구했으니까 system.out.println을 이용해서 학생들의 평균 신장은 토탈 레이트 나누기 어떻게 뭘로 나눠야 돼요? 학생들의 수로 나눠야 되는데 학생들의 수가 IARR name의 크기겠죠. 그래서 요 크기를 구하는 요 API가 있습니다. 그래서 IARR name.length를 하면 요 배열의 크기가 나옵니다. 크기가 여기서는 5겠죠. 5가 나옵니다. 즉 이거랑 똑같은 거겠죠. 이렇게 5를 입력해도 되지만 이렇게 변수명점 length를 해서 우리가 크기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 신장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최고로 큰 학생, 가장 큰 학생, 가장 작은 학생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ARR 그죠? IARR에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학생들의 위에서 입력한 키의 값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문이 돌면서 만약에 첫 번째 0번째 인덱스 처음에 여기 들어오겠죠. 0번째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0번째 그 해당하는 값이 maxh가 0이네요. 0보다 크면 maxh에다가 IARR의 i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인덱스도 누군지 나중에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i를 인덱스에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IARR에 입력한 값을 계속해서 크기를 비교하면서 끝까지 돌아가면 가장 max height와 max h와 max h 인덱스에는 가장 키가 큰 학생의 키 정보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가장 키가 작은 학생을 구하는데 가장 키가 작은 학생도 마찬가지로 키가 큰 학생처럼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이거 반대로 되겠죠. 이제 IARR의 i번째 학생의 키가 작으면 이제 IARR의 키 값을 키가 작은 미니멈 h에다 담고요. 인덱스 담는데 이때 주의할 것은 키가 작은 학생의 키가 작은 학생의 미니멈 h가 0이니까 여기다가 가장 키 위에서 구한 가장 키가 큰 학생의 수를 할당을 해주고 그 할당해 준 값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비교를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폼을 또 이용해서 돌고 나면 가장 작은 학생의 키가 구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컨트롤 키 누르고 F11 눌러서 영희의 키 155라고 하겠습니다. 자, 철수의 키 160이라고 할게요. 길동이 키 170, 영수 키는 166, 그 다음에 말자는 155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의 평균 신장 161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학생 길동이와 가장 작은 학생 영이 나왔는데 지금 보면 영희 키도 155고 말자 학생의 키도 155입니다. 이건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영희만 제일 작은 게 아니겠죠. 말자도 제일 작겠죠. 그런 거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로직을 좀 더 넣어서 키가 같은 학생이 있을 때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약간씩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넘어와서 자, 마지막으로 다차원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차원 배열이 가리키는 데이터에 또 다른 배열이 들어있는 구조인데요. 자, 배열 안에 배열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배열 주소값을 갖고 있죠. 이 주소값이 어떤 걸 가리키냐면 또 주소값을 가리켜요. 그리고 이 주소값은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에 주소를 가리키고요. 그래서 배열 안에 배열이 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구조, 다차원 배열, 뭐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 합니다. 다차원 배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기 방법은 별로 어렵진 않아요. 자, 2차원 배열이면 이렇게 두 개를 써줍니다. 그래서 IARR에 2차원 다차원 배열을 만드는데 첫 번째 방의 크기를 3개만 정했어요. 그리고 그 방에 해당되는 또 배열 안에 배열이 들어있다고 했죠. 그거는 몰라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부터 더 정해주는 겁니다. 첫 번째 방의 크기가 3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3, 하나, 둘, 3개의 방을 만들어주고 첫 번째 방에다가 배열 2개짜리 배열을 만들어준 거고 두 번째 방에다가 방이 3개 있는 배열을 또 만들어주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방에다가는 이렇게 방이 2개 있는 배열을 또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방을 처음에 3개를 만들었죠. 이렇게 하나, 둘, 3개를 만들고 요 첫 번째 인덱스 0번째죠. 얘가 0번째 인덱스, 1번째, 2번째 인덱스, 여기에 방을 또 2개짜리 이렇게 배열을 얘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자, 1번째 인덱스에는 3개래요. 3개짜리 방이 있는 배열을 얘가 또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고요. 자, 다음에 인덱스 2번에는 2개짜리네요. 이렇게. 그래서 2개짜리 가리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의 개수가 다를 때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옆에 보시면 배열 인트형 다차원 2차원 배열을 만드는데 IARR 변수명이고요. 새로운 방을 만드는데 이번에는 고정시켜 놨죠. 처음에는 방이 3개고 그 각각의 방마다 2개의 방짜리 배열을 만들겠다. 그래서 0의 0은 10이고 0의 1은 20, 1의 0은 100 이렇게 해서 값을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방이 일단 3개니까 3개를 만든 거고요. 자, 다음에 방이 2개씩 있대요. 그러면 다차원 배열은 배열 안에 배열이 있는 거니까 이렇게 2개, 그 다음에 똑같이 2개, 똑같이 2개 해서 여기가 0번째 인덱스, 1번째, 2번째, 0번째 인덱스 1, 0번째 인덱스, 1번째 인덱스 0,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0에 0이래요. 그럼 어디겠어요? 자, 첫 번째 0 여기죠. 여기에 값이 몇? 10이라는 숫자가 들어갈 거고요. 가리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퍼런스로 가리키는 거고 0에 1이라고 되어 있네요. 0에 1 여기네요. 여기는 20이라는 데이터를 이렇게 가리키고 주소값을 가지고 가리키고 있을 거고요. 1에 0이니까 어디 1에 0 요 방에 있죠. 요 방에서는 또 100을 가리키고 있겠고 그 다음에 1에 1은 200 여기겠죠. 여기 200 이렇게 여러분들이 2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차원 배열은 3차원 배열도 만들 수 있고 하는데 거의 안 쓰는 게 이렇게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차원 배열을 쓰다 보면 가독성 떨어지고 프로그램 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배열을 복잡하게 쓰느니 배열이 이렇게 복잡해질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쓰곤 합니다. 그래서 다차원 배열은 이런 게 있다고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쭉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배열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문법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배열은 이렇게 2가지 방식이 있었죠. 배열 대괄호 치고 변수명 쓰고 선언해 준 다음에 중괄호를 이용해서 초기에 데이터를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방식은 방의 크기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방 인덱스를 이용해서 방 하나씩 접근을 하면서 값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 선언하는 방식, 이런 2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배열은 실제 값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값이
들어있는 메모리의 주소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죠? 이걸 우리가 레퍼런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참조하고 있다고 해서 레퍼런스입니다. 자, 그래서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을 때, 그죠? 한쪽에 같은 곳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을 때 한쪽의 값을 변경해 버리면 나머지 다른 곳의 값도 이렇게 동일하게 변경이 되어진다는 거 꼭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잘 이해를 하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그림이죠.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주소값, 여기에 있는 주소값이 동일한 거고요. 동일한 거고 한쪽을 바꿔버리면 한쪽까지 같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예제는 여러분이 한번 쭉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차원 배열까지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열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